2부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질문부터 냉면왕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님이네요. 우리 또 냉면왕님하고 가까운 우리 시드님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청취자 질문은 반전매력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쪽이 광고주라든가 위에서의 갑질이 심하고 부당한 일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혹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사실 이런 스트레스가 비단 그 광고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협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요구나 긴급한 요구 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디어 달라, 뭐 매체 이런 거 조정해 달라. 그러면은 최대한 좀 결국에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광고가 잘 나가고 소비자한테 이 브랜드가 잘 인식되고 호응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최대한 저희 쪽 의견도 좀 설득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좀 웃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것들이 웃으려고. 워낙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도 찡그리면서 얘기하면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대한 웃으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 해소법은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 집 주변에 양지천이 있는데 거기 한 바퀴 퇴근하고서 엄청 뛰거나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한강 돌거나 이런 것들로 좀 합니다. 스트레스 건전하네. 아주 여성분들 많이 공식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겹쳐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근래 본 광고 중에서 제일 괜찮은 광고는 어떤 건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SSG 광고가 제일 괜찮았었고요. 또 별도로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광고, 이거는 좀 되긴 했는데, 영화 카피거든요. 뭐냐면은, 그 건축학개론 카피예요. 그 포스터 카피가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라는 카피예요. 첫사랑 전문 여기 있잖아. 그랬구나.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나 보네.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가 사실상 되게 남성적인 시선으로 그려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분들께서 영화 이상하다. 근데 남자들은 다 괜찮다. 그렇지, 맞아. 좋다. 분명 우리의 첫사랑은 다 수지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이지. 예, 착각인데 물론. 근데 결국에는 영화관까지 오게 하는 건 여자들, 주 소비층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시선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카피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카피가 좀 여성적인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광고, 영화 광고 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영화는 약간 남성적이지만 카피가 여성까지 아우르는 거였네. 그렇죠. 예, 기가 막혔네. 예. 광고가 또 다른 보완을 한 거죠. 예. 그러네. 그것도 카피라이터가 했을까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핏 알기로는 뭐 굳이 카피라이터라기보다는 뭐 기획자들이나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아마 같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영화도 유명한 감독들은 다 홍보팀 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쪽에서 나왔겠네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 질풍기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웹툰도 광고 기획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보셨다면 실제 광고 기획자로서 싱크로율이 비슷한가요? 질풍기획 저도 즐겨보는 만화이기도 하고요. 웹툰 많이 보더라고요, 요새. 예, 광고 사원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인데. 어떻게 좀 싱크로율이 맞아요? 어떻게?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되게 극적이고 과장되긴 한데, 그런 액션 장면, 폭파 장면, 이런 거 빼고는, 뭐, 거의,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A 출신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협력사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디자이너 쪽이셨나? 그렇구나. 그런 경험들, 같이 일해봤던 경험들을 토대로서 그 웹툰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 기가 막히네. 네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카피라이터와 마케터, 광고 기획자가 하는 일이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질문 좋다. 예. 일반적으로 마케터라고 하면은 광고를 주는 이제 일반 회사의 광고팀, 마케팅팀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를 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이제 1년 플랜을 짜고 거기 중에서 이제 광고가 가져야 될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 쪽의 아이디어나 이런 모델들, 이런 매체들을 제안하는 게 저희 광고 기획자들의 몫이고 이제 거기에 좀 더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카피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카피라이터 분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광고 기획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고 사람들 인식으로는 수평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해서 사무실 내에서도 오픈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광고 기획의 현실은 어떤지?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광고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대기업 이제 계열사 광고 대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계 광고 대행사가 있고 별도로 이제 독립 광고 대행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적인 구분을 할 때는. 근데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사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행사들보다는 좀 더 보수적일 수 있고요. 있죠. 위에서 내려주는 광고 그냥 다 먹는 거니까. 플러스로 이제 저희가 따야 하기도 하지만, 예, 그렇기도 한데, 뭐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또 있죠. 네, 거의 대기업이지 뭐 거의.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프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동료들 외국계 있는 동료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개인주의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네,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독립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자유롭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뭐 복지라든가 사내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호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프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도 네네. 다 매니저예요. 사장만 대표고 맞습니다. 다 모든 직급이 모두 매니저예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워크숍 갔거든요. 금요일 날. 무조건 당일. 자고 오는 거 없고. 그리고 월요일 날 간식 주고 밥 뭐 이런 회식비는 다 내주고. 그 가로수길 앞에 있는데 네네. 카페에서 근무해도 돼요. 진짜로 출퇴근 자유롭고. 그 인원 구성이 대기업 출신들이나 외국계 출신들이 많아요. 아는 동생도 다니고 있거든요. L전자 다니다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 근데 너무 만족스럽대. 대기업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상명하복 이런 문화. 상명하복. 여기 너무 좋대. 급여는 뭐 좀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냉면왕님은 인하우스는 아니죠? 인하우스입니다. 인하우스예요? 예. 모 회사는 뭐예요? 생활소비재나. 생활소비재? 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 회사입니다. 그룹사는 아니고? 뭐 10대는 아니더라도 한 20, 30대. 괜찮네요. 같은데. 예. 자,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그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많이 듣는다고. 자, 그러면은 50대로 하겠습니다. 50대 정도. 예. 100대까지 확대해서. 100대까지 하시죠. 네. 100대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 팟캐스트가 지금 7,8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100위권이면 높은 거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인기 많죠. 오늘 탁PD님이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가 너무 동료의식을 느꼈어. 지금 팟빵이 장사를 해요. 일주일에 5만 원 내면은 광고를 해줘요. 근데 순위가 좀 장난치는 것 같아. 진짜요? 팟빵에서. 너무 이상해. 옛날보다 다운수가 많아도 순위가 안 올라. 그 여행수다가 지금 180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원래 한 5, 60위 정도 하는 팟캐스트거든요. 근데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내가 댓글 달아드렸어. 나도 너무 똑같이 느낀다. 며느리도 모르는 시스템이다. 그랬더니 팟빵이 아무래도 그쪽을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머리는 잘 썼어. 왜냐면 신생 팟캐스트들 1000등 이하는 점으로 나와요. 등수가 없어요. 1000등까지만 순위를 매겨요. 네네. 우리 유일한 팟캐스트 포탈이잖아요. 팟빵이. 네네. 100위권에 들어온다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5만 원 내면 내가 봐도 웃긴 게 하루에 600등, 700등 올라와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 그거는. 그렇죠. 그 사람은 광고 안 하면 또 떨어져요, 내가 봤을 때.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팟빵이 이제 배너 광고하도 안 되니까 팟캐스터들한테 이제 돈 받고 하는 거야. 5만 원 주고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생 업체들은. 네, 맞아요. 저야 뭐 1년 넘었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많이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저는 사실 모든 매체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팟빵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거든요.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요. 매체가. 아주 웃기더라고. 우리들한테 수익을 좀 나눠주는 방법을 유튜브처럼. 그렇진 않아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 나눠주려고 만약에 이 얘기는 제가 참 남사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오늘 센세이션 님이 후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주셨잖아요. 네네. 팟으로 만약에 후원하잖아요. 내가 팟으로 10,000원을 후원한다 봐, 난잡한 이야기에. 네. 11,000원을 결제를 받아요. 그럼 소비자한테 수수료 1,000원 일단 떼었죠. 저한테 그럼 10,0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33%인가 떼요. 그러면 진짜 그분은 10,000원 후원하려고 11,000원을 결제한 건데 저한테는 7,000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리고 또 웃기는 게 500개. 5만 원서부터 출금이 돼요. 그러면 499개까지는 인출이 안 돼요. 그럼 다 그게 팟빵 자산이에요, 그게. 그러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팟캐스트가 누가 뭐 말만 잘하면 하는 줄 아나 본데 그렇죠. 준비하고 이거 녹음하고 편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다가 흐지부지하는 팟캐스트들이 많아요. 그럼 그 팟은 팟빵에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굳이 팟으로 하실 거면
후원 계좌로 넣어주면 서로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뭐 땅 파서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학 때 배운 거를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었는지. 그러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직업인지. 두 번째 질문 먼저 대답을 할게요.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이냐. 자기가 어떤 거에다가 중점을 두고 가치를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좀 이게 추천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 이제 저녁 시간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광고나 이런 것들이 재미있다면은 버틸 수 있다면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게 하는 만큼 좀 재밌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저녁에 내 생활을 좀 갖고 여자친구 사귀고 좀 문화생활 하고 싶다 그러면 맞습니다. 전혀 안 맞는 직업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학교에서 배운 게 유용했는지. 학교에서 배운 게 유효했는지. 사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다 되게. 예, 저는, 어떻게 말하면 저는 학고 또 2번이나 맞았었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여자들이 또 카톡 치다가 또 들어갔다 몇 명. 카톡 보내려다가 지금 포기했어. 근데 예전에 실제로 모 기업 면접도 갔었는데, 네. 거기서 학고가 2번이냐 그래서, 저 여행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보게. 이러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배운 이제 학문이라고 하면 전공이나 뭐 교양 과목일 텐데 조금 그나마 좀 들었던 걸로 생각을 하면은 엄청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사람 마음을 얻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들이 기반이 되고 베이스가 되지만 이게 주 무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다 이게 대학에서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데 네네. 들어가서 다시 다 배우는 게 참 이게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야, 그죠? 비단 뭐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네, 예, 들어가고 뭐 인턴하면서 다 뭐 신입사원 하면서 배우는 거지. 네, 맞습니다. 파란 천사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광고 기획자의 경우에는 대학의 어떤 과목과 접목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를 나와야지 광고 기획을 잘할 수 있을지 질문하셨네요. 와, 진짜 좋은 질문이다. 우리 파란 천사님이 피자 체인점 사장님이에요. 아, 진짜요? 네, 1인 컴퍼니예요 지금. 피자 먹으러 오라 그러시는데 제가 멀어서 못 갔어요 지금. 서울에 한번 서울인데 좀 한번 가려고요 저도. 그렇구나. 우선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경영이나 광고, 홍보 이쪽을 좀 전공을 하면은 그나마 좀 배운 게 좀 써먹을 수 있겠네.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광고라는 게 결국엔 브랜드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브랜드, 음료, 그다음에 생활,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전공이 다양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프로게이머 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오, 괜찮네. 체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저같이 이제 미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심리학과는 어때요? 심리학과,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법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파란 천사님이 요즘엔 광고주가 기획자가 기획한 작품을 완전히 뒤집기도 하는지 그런 경우 비용 정산을 어찌 하는지 질문하셨네요. 그러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 근데 TV CF 같은 경우에는 업기가 좀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 배우가 사고를 쳤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업기가 힘들고 다른 이제 온라인 매체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종.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획료 같은 게 지불이 되죠.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의 기획료가 지급이 됩니다. 오, 괜찮네. 네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대금 결제는 잘 되는지 그리고 가장 결제가 어려운 기업은 어디인지 질문하셨네요. 대금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업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하우스라 가지고 사실 대금 결제를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론 매출 목표도 있고 성장률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긴 하지만 근데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게임 쪽은 좀 힘들 사례들도 좀 많다고 게임 광고 요즘에 게임 광고 엄청 많이 하죠. 네. 오픈 베타 테스트 진행을 한 다음에 엎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광고비 측정에 대해서 물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만 나오고 받지도 못하고. 네.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네. 일단 냉면왕님은 이제 돈 받는 건 걱정 안 한다. 인하우스가 그게 장점이죠. 지금 우리 녹음 중에 반전매력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시니까요. 인사 한 말 하시고 가세요. 네, 오늘 광고 기획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냉면왕님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다음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시드님하고 파란천사님 청취자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식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스트레스 얘기가 얼핏 나오긴 했는데 직업병이나 이렇게 직업 관련 버릇 같은 건 없으세요? 물론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간에 광고가 있잖아요. 네. 다 유심히. 네, 계속 유심히 봐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막 이러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이게 과연 좋은 광고인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광고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분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일 확인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메일 확인하고 퇴근하고서도 집에서도 메일 확인하는 경우 있어요. 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멈출 수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직업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것들은 좀 더 재밌게 살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재미없으면 못할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직업 관련 버릇이라면 버릇이네요. 버릇이죠. 뭐 네. 실제로도 이쪽 사람들이 워낙 재밌기도 해요. 예. 약간 진짜 특이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진짜 많습니다. 예, 그죠? 특이한 사람들. 예. 술 먹으면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아이고, 저도 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호주 오빠님 질문이에요. 네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식 질문에 넣은 거예요. 건의사항으로 해주셔가지고 일단 호주 오빠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그 냉면왕님이 막 광고 기획자가 동료 선후배들 많잖아요. 네네.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본인만의. 기본적으로 전공이 이쪽이기 때문에 미술 쪽이기 때문에 네. 광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잡힐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각화시킬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 장점이네. 그렇기도 하고 좀 더 업무를 진행했을 때 효율적으로 좀 더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내는데 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원래 평소에 좀 다양한 데 관심이 많아서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광고 아이디어나 접목되는데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이라든지 취미 이런 게 강점이네요. 다른 분보다. 예,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 냉면왕님이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야, 나 요런 점만 좀만 고치면 더 좋은 광고 기획자가 되겠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여자친구 없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 없는 게 단점이에요? 아, 큰 단점인데. 예. 난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고. 나는 네네. 지금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30 넘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넘었는데 크게 넘지는 않았고, 예. 네, 그쵸. 근데 뭐 급할 것도 없고. 맞습니다, 예. 저번에 길을 가는데. 네. 회식하고 가나봐. 남자, 여자 이렇게 가는데. 다 스타일도 괜찮더라고. 여자분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 나는. 몇 개월 전에 헤어졌대. 그러면서 귀찮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막 전화하고 막 챙기고 화장하고 나가고 이런 게 힘들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여자가. 이쁘게. 그럼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잖아. 근데 남자친구는, 내가 별걸 다 엿들었네? 남자친구는 되게 열심히 했나봐. 막 자주 보자 그러고, 막 했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피곤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야,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기 힘들면은, 연애까지도 막 귀찮아 하는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힘들어서 연애에 좀 노력이나 정성을 좀 덜 쏟으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도. 와, 나 집에 가서 맨날 야근하니까 주말에 어쩔 때 쉬는 날은 그냥 집에서 영화 보고 그냥 쉬는 거고, 꾸미고 나가서 만나는 것 자체도 귀찮은 거네? 그렇죠. 어떻게 결혼해요, 그러면? 그래서 참, 결혼하는 게 신기합니다. 결혼 어떻게 해야. 근데 만약에 카톡으로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뻐. 되게 만나보니까 착해. 근데 맨날 야근해야 돼. 여자친구 막 맨날 보자 그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제 바로 위에 선배분이 여자친구랑 막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청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차이기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선배분이 가서 무릎 꿇었다고. 왜? 봐달라고? 이런 사례 원래 이렇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도 좀 많습니다. 깨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깨지지 않고 이제. 다행이네.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네. 왜냐하면 경험상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쵸. 맞습니다. 자주 보면 볼수록 정이 들고 떨어져 있으면 힘들어 사실. 인지상정이야. 그냥 보고 싶은데 막 못 보고 막 그러면 서로 막 말도 막 상처 주는 말하고 싸우게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 카톡이라도 있지. 옛날 같아봐.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게. 연애한 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이상형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아까 말했듯이 뭐 선배들도 막 뭐 연애도 못할 정도로 바쁘고 막 야근도 많고 한데. 네네. 너무 일이 힘들어갖고 다른 일 해보려고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사실상은. 실제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럼 우리 냉면왕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사실 뭐 광고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만약에 광고가 아니면은 다른 게 뭐가 재밌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거를 이제 좀 표면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직업들 저는 뭐
건축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쪽이나 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힘들어서 나가신 분들은 뭐 하고 계시던가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금수저인 분들은 집에서 놀고 있고, 놀고, 예, 뭐 카페 하거나, 예, 그런 건 경우도 많고, 뭐 여행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든 쪽만 얘기를 했는데 광고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진짜 광고 기획 일 하길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미있었거나 좀 보람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뭐 제가 생각했던 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온에어 됐을 때 소비자들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 막 댓글로 바로바로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재밌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거 볼 때가 가장 뿌듯하겠네. 네, 뿌듯하죠. 예. 야 진짜 아이디어 기발하네. 이러면 막 너무 좋겠다. 거기다 뭐 아유 발로 만들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러면 승질나잖아. 이런 적도 많아요. 되게. 아 진짜로요? 예. 막 댓글 다른 거 아니야 막? 일부러? 몰래? 네? 냉면왕님이? 또 좋은 것들은 뭐였냐면은 광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 회사 동료들? 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 사람들 많고 얘기를 나눌 때 이런저런 다방면에 대한 얘기들을 재밌게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참 저는 광고를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뭐 일단 본인이 만든 결과물이 반응이 좋을 때랑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네네. 굉장히 좋은 거네요. 저도 지금 이게 122회까지 왔잖아요. 네. 122명을 만났잖아요. 직업을. 이게 나도 굉장히 자산이자 너무 좋은 거예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승무원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죠. 뭐 한의사 얘기도 들어보고, 네. 광고 기획자 얘기도 들어보고, 네. 이거 어디서 돈 주고 못 듣는 얘기인데, 그렇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듣는 분들도 먹방은 남이 먹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내가 안 해본 직업인데 들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기분 좋을 때를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와, 내가 진짜 뭐 하려고 대학 나와서 이 일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내일 당장 무단 결근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게 했던 진상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짜증나고 네. 그만둬야겠다 생각한 진상은 따로 없었고요. 오, 왜냐면 긍정적이네. 모든 사람들이 다 다 힘드니까. 네, 다 힘드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고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비딩이라는 게 있어요. 네. PT라는 게 있어 따야 돼요. 경쟁해야 되잖아. 네. 그 시간들이 좀 장시간 되고 여러 브랜드들 PT가 3개, 4개, 5개 연속으로 되다 보면은 아예 쉴 시간이 없는 때도 있거든요. 이제 며칠 밤 새고 네, 몇 달 내내 이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쉬고는 그냥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시. 그때가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유, 짜증나네. 예. 근데 그럴 때는 진짜 너무 힘들죠. 다른 거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다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일이 힘든 거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람보다도. 지금 시드도 막 그냥 바쁘니까 맨날 디자인 하는데 사장이 맨날 욕한대요. 지는 아우지 타고 다니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맨날 막 어두워, 지금 우리 시드가. 디자인 쪽이나 광고 쪽이 힘들어요. 그죠? 예, 힘든데, 결국에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막상 나가서 찾아도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 진짜 힘들죠. 재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 요즘에는 진짜. 무조건 버텨야 돼. 다닐 수 있을 때. 맞습니다. 다니기를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한 직장 다녔으니까 좀 꾹 참고 다녀보세요. 그럼 네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중견 광고 대행사 A 광고 기획자 3년 경력자인데 대충이라도 수입은 업계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천차만별이라거든. 엄청 다릅니다. 맨 하위에서 맨 상위 회사까지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2배, 3배. 네. 저희는 이제 중간급 규모라서 저는 사원이고 이제 한 3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3천 정도. 네. 그러면 뭐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죠. 네. 뭐 지금 중견회사 저번에 LG 아워홈이나 네네. 메가스터디 이런 데 지금 대리급 되는 친구가 3천 초반대였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정도는 되시는 거네요. 보통 이거 이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광고, 따로 있고 광고를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해 연봉이 정해지겠죠. 그러네. 3천 이상 받으시는 거고. 왜냐하면 저번에 연봉을 공개 안 하냐고 또 자꾸 막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무서워, 이제. 저는 공개하지 말란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녹음하다 보면 제가 편집을 하잖아요. 네네. 본인들이 밝히기 싫다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걸 내가 어거지로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냉면왕님처럼
광고 기획 일을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몇 가지 꿀팁 준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제 PT 때 제가 슬라이드 네. 맨 처음 보여드린 게 입사하면서 네네. 그 여행지도 제가 모은 것들을 방에다 다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제가 다녔던 곳들이나 사진들을 쫙 이렇게 하면서 저희 동선이고 앞으로의 제가 가고자 하는 곳들까지도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대단하네. 찍어서 보여줬어요. 네. 예, 이런 것들처럼 자기만이 좋아하는 분야나 뭐 자기만이 좋아하는 지식 학문에 대해서도 강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광고 외에도 그렇기도 하고 추가적인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영어는 A라면은 영어는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그러겠네. 예. 아, 영어가 기본이네. 다. 그러니까 현재 회사에서 들어와서 뭐 영어를 요구 안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근데 좀 더 멀리 내다보게 된다면은 영어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모든 정보 중에 95%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나 잡지나 뭐 이런 게 다 사이트 맞습니다. 같은 게 영어니까 서칭을 할 때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과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과 자료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다르거든요. 퀄리티도 다르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외국계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훨씬 더 이직의 기회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영어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그 스타트업 기업의 두 번째 거의 입사 확정된 여자분이 네. 국내 파트 담당자거든요. 영어를 시키더래.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대. 호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근데 헤맸다는 거야. 아 그래요? 내가 영어 물어본다는 팁은 안 줬거든요. 근데 딱 뭐 호주에서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고 본인도 잘한다고 했나 봐. 짓궂게 그걸 물어본 거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안 쓰다 당황스러워갖고 그 부분에 지금 당황스러웠다 그러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이제. 일단 영어가 예, 영어는 기본인 것 같아. 자기가 욕심이 없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욕심이 좀 있다면은 네. 영어는 좀 열심히 공부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작은 회사를 가든 큰 회사를 가든 간에 영어는 일단 예. 필수적으로 하면서 자기만의 강점을 키워놔야겠네요. 맞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만 잘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또 멋있어 보이네. 아, 근데 영어도 저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자친구 만드는 것도 목표일 거고 그거 빼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광고라 하면은 뭐 거대한 회사나 큰 회사들의 이제 브랜딩을 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더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나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광고를 서브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진행을 하고 싶고 추가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생각했던 광고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것 그런 좀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인이 광고를 해외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광고로서 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줘서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괜찮겠네요. 예. 그럼 뭐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올리실 건데요? 요즘에는 뭐 개인 SNS나 이런 것도 많으니까 SNS를 예. 통해서 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국내에 있는 한정짓지 않고 좀 글로벌적인 그런 광고 커뮤니케이션도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 관련해갖고 뭐 가입돼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었어요? 광고 기획 관련해서? 그룹이나 카페 이런 걸 많이 가입했죠. 예. 나도 그룹을 많이 가입했는데 맨날 알림 끄는 거 바빠. 올리면 다 오니까 페이스북. 맞아요. 그쪽을 주로 하시는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원대한 포부가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냉면왕님께 뭐뭐란인데 냉면왕님께 시드란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냉면 같은 거 그러니까 시기가 돼서 찾아왔고 되게 이런 방송까지 하게 된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인연. 그렇구나. 예. 근데 너무 이미지가 달라요. 저랑요? 네. 성격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친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N극하고 S극.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끌리나? 그래도 개인 아닙니다, 둘 다. 개인 아니고? 그렇다고 동성 연애하시는 분들 비하는 발언은 아니고, 예.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예, 그렇죠. 이제,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친한 친구처럼.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드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시드의 장점은 음악을 많이 한다? 음악 전문가인가 보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추천받기도 하고, 괜찮긴 합니다. 그럼 우리 단점은 뭐예요, 시드에? 단점은 여자친구가 없다? 둘 다 똑같은 거잖아. 그렇구나. 하여튼 시드도 아주 귀여운 동생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냉면왕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홍보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세요.
공개 구원해도 되고. 제 페이스북 보시면은 네. 여기 냉면 왕 치시면은 네. 냉면왕 페이지 나오거든요. 예,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전시회도 하기도 하고 티셔츠도 만들어서 팬들한테 드리기도 해요. 괜찮네. 예, 들으시는 분들 꼭 라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 하고 싶은데 그 유명한 광고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일본 만화 광고 중에 50주년 잡지 광고였는데 주인공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아, 주인공이 좋지. 예. 저는 그 카피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서 이렇게 살거든요. 네.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 카피 생각하시고서 꼭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언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냉면왕 페이지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뭐 냉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 진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박하고 찍었던 뭐 그런 사진들도 있고. 제대로네. 맛집 정보도 좀 있고. 맛집 정보도 많습니다. 거기 되게. 야, 제대로인데. 예. 난잡한 이야기도 네네. 페이지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한번 다음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면왕님이 참 밝고 이미지도 좋으신 분인데 궁금한 직업 없으세요? 여기 모셔서 듣고 싶은 직업.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기도 해서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번역가. 아, 번역가 괜찮다. 네, 번역가의 삶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번역가가 글을 새로 만드는 아예 창조자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몰랐던 언어를 자기만의 언어로서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분이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완전 느낌이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최근에 뭐 그 슈퍼맨 대 배터맨 번역이 워낙 안 좋아서 팬들한테 욕을 많이 먹기도 욕 많이 하더라고요. 먹었다며. 네. 번역가의 직업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게 결혼 중개업? 결혼 중개요. 예. 커플 매니저? 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컨벤션, 네네. 웨딩홀 매니저는 섭외가 됐어요. 시간만 조율 중인데 네네. 그분도 괜찮겠네. 예. 제가 궁금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 중개업이다 하면은 뭐 물론 스펙은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놓고서 네. 뭐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매니저들이 조율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뭐 어떤 기준으로 조율을 해주나 궁금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데. 그러게. 근데 그게 내가 우리 회사 총각 중에 가입한 애를 알아요. 유명한 거. 네네. 그러면 의무적으로 몇 번 해주게 돼 있더라고. 그럼 본인이 이상형을 쓸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맞춰서 의무적으로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성사율이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 저는 이제 뭐 그냥 연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또 듣는 분들 오해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서 사귀어야 되나 싶은 거야. 근데 요즘 세상은 좀 쉽지 않죠, 만나기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그쪽 통해서 결혼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죠. 네. 뭐 돈 주고 하겠죠.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본인 이상형 쓰면 저쪽에서도 뭐 이상형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그런 걸로 기준으로 매칭이면은? 하겠죠. 매칭. 아니면 자동으로 해주려나? 뭐 게임처럼 어디 들어가면 비슷한 레벨끼리 연결해 주잖아. 7번 방 입장 막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는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너무 일이 많아지잖아. 하기사 요즘에 뭐 회사 서류도 막 일일이 거르는 게 아니라 다 점수 매긴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뭐 필터링 한다고 하는데. 빅데이터식으로. 예. 알파고식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네. 5명까지만 됩니다, 이런 거? 알파고나 이런 게 결혼에도 적용될 수도 충분히 있겠네요. 되죠. 예. 데이터 입력해놓으면 빠바박 되니까. 그러네요. 사람보다 정확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스타트업 회사로 이직해서 다니고 있는 사원분이 녹음 예정이에요. 제가 입사시킨 동생입니다. 끝나고 정모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공식 카페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꼭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관심이 많잖아요.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그걸 박차고 나와서 스타트업이라 그러면 벤처보다도 오히려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글로 갔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너무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만족하면서. 그리고 방송을 듣고 나도 냉면왕님처럼
방송에 출연이나 방청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나 카카오톡으로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서 나와주신 우리 반전매력님은 아까 먼저 가셨고요. 오늘의 주인공이셨던 냉면왕님 너무 반갑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녹음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경험 상당히 값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좋은 분들도 만났고 해서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패널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만약 광고 관련된 거 있으면 와서 막 제가 한번 오겠습니다. 제가. 네, 질문하고. 예. 시드랑 같이 오면 되니까. 괜찮네. 알겠습니다. 시드가 반고 패널이에요. 그래요? 반고정. 반고정이에요? 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real, honest, in the mind. Come on, but